1995년도에 그 대전환 21이라는 프로젝트를 우리 NSA에서 추진합니다. 이거는 무슨 생각인가 하면 21세기를 앞두고 21세기는 도대체 어떤 게 뭐가 달라질 거냐.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한번 총점검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NSA에서 내걸은 21세기는 이제 냉전 이후에 세계 질서는 어떤 식으로 뭘 기준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전개될 것이냐. 세 가지로 그때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리제이션, 두 번째가 디지털. 세 번째가 환경.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이 세 가지의 큰 걸 근간으로 해서 이후에 세계 모든 경제 질서나 이런 것이 아마 형성되고 진행될 것이다. 뉴 노멀이라는 것은 뭐에서 한 부분이냐? 글로벌리제이션, IT, 디지털, IT 하고 환경보다는 100세 시대. 이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가져. 일본에서 장기 불황이 왔을 때 참 일본이 그동안에 막 폼 잡더니 자, 저거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뉴 노멀의 시작인 줄은 뭐 아무도 몰라. 사실 그 뉴 노멀의 시작이라고요. 일본의 실패로 생각했던 것이 요새는 보면은 선진국들이 전부 다 일본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소위 글로벌리제이션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선 제일 처음에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을 본다면은 글로벌리제이션이 뭐냐? 국경이 퇴색하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된다 하는 그런 컨셉도였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활동할 때 더 이제 뭐 한국 시장이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뛰게 돼 있고 일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하고 원래서 일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문화도 다른 문화, 말도 다르고 뭐 다른 방식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교육을 예를 들자면은 요새 인성교육 얘기를 합니다만은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제일 기본 글로벌리제이션의 기본 중에 기본이 결국은 생전 다른 문화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는 제대로 지켜야 돼요. 그런 걸 지키는 원칙이 뚜렷해야 돼요. 뭔가가. 그런 쪽이고, 그냥 적당히 통하던 이거는 안 되는 뭔가.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오는 혼선. 이것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뭔가 하면 소위 IT, 디지털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렇게 보니까 돈을 풀어도 왜 소비가 안 내려가느냐.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몰래 막 호텔 지내라고 정신을 못 차려야 될 텐데 안 그래. 에어비앤비 이런 거 통해서 그냥 쫙 칠 필요 없어. 이 현재 있는 방 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왜지? 그러니까 관광객이 온다.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차 왔다 갔다 하는데 자동차 수요가 별로. 쉐어링, 카쉐어링, 얘도 우버,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 통해가지고 뭐 하니까 새로운 수요에 대한 그 옛날 같으면 늘어날 건데 안 늘어나고도 해결이 돼. 그러니까 이런 쪽의 거가 옛날처럼 생각을 해서 새로운 돈 풀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새로운 수요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안 늘어나는 거. 이것이 뉴노멀의 제일 큰 특징이다. 수요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 아니냐. 게다가 공장 같은 거, 3D 프린팅 같은 것이 뭐, 그게 모양이 다르게 막 3D 프린팅 하니까 프로슈머 해야죠. 생산자인 동시에 뭐 이게 소비자가 되는 이런 식의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 자꾸 일상생활하고 오기도. IoT, 무인 자동차,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오다쿠 같은 것이 기그 이코노미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그 모바일 이런 쪽에 오면서 우리가 사는 방식 그
추구하는 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옛날하고는 다른 세상으로 달라졌는데, 이런 세상에 옛날 처방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통할 택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뉴노멀에 대한 오늘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고민이 아닌가,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저출생 고령화 사회 돼. 아까 내가 80세를 갔는데 여러분은 최선도 120살까지는 다 살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인생 3분법으로 모든 시스템이 돼 있어. 젊을 때는 공부하고, 장년기에는 일하고, 늙어서는 은퇴 생활한다. 인생을 세 동가리 놔가지고 구획을 하는데, 이게 지나간 지가 오래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졌는데도 아직도 보면은, 그러니까 교육이 확 바뀌어져야 돼. 교육이 뭐라고, 아까 인성교육 이쪽이 말이죠. 제대로 시민교육 이쪽이 확 강화돼야 되는 거고, 그건 뭐 기본이고. 그 위에다가 나머지 거는 보면은 한 분 전공 배워가지고 평생 써먹는 거, 이거는 전혀 기대할 수 없어. 여러 번 바꿔야 돼.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살다가 계속 가서 공부를 새로 하고 또 공부를 새로 하고, 이렇게 학교하고 일하는데 일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 걸로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어. 인류 역사를 들어봐도 보면은 모든 발전해온 과정이 보면 역사가 뉴노멀의 연속이에요. 그 당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뉴노멀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거기에 잘 올라탄 거는 딱 리드를 하고, 거기에 뒤처진 거는 사그러지고,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나 똑같은 얘기다. 이 사람 사는 세상도 또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 거기에서 현재 속에 미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응해 나가는 거.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론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탁 처방을 내서 정부 같으면 정부 관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뭐가 해결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 보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거를 성공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따름입니다. 결국 뉴노멀로 이행하는 데 제대로 지체하고 있는 것,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위기론의 핵심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규제철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던 규제철폐하는 그런 식으로 몇 가지 과제, 그거는 아니에요. 규제철폐라는 것 자체가 뉴노멀에 적합한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거. 결국 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거 빼놓고는 뭐든지 해라 하는 식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장애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하려고 그럴 때 그것이 다 제대로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했을 때 또 해보고 시도를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운영하는데 내가 늘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책을 선택하거나 할 때 판단 기준이 뭐냐. 미국 같으면은 경제 정책이나 모든 걸 할 때 판단 기준은 소비자가 중심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골목 상권. 이거는 뭔가 하면 골목에서 공급하는 장사든 대기업 그 마트든지 간에 이거는 서플라이예요. 공급자예요. 공급자 중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급자의 약자부터 강자를 한 줄로 쫙 세웠을 때 어디에서 끊어야지 약자고 어디에서 끊어야지 강자냐. 이 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게. 어느 것이 소비자한테 이익이냐 하는 걸 가지고 소비자한테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과거에는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을 했어요. 어떤 거. 그런데 요새는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해결을 못해. 국회가 우리나라 예를 들면 경제를 운영하는데 반 이상의 권한을 국회가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경제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못 봐. 그런데
이 조직을 운영하거나 뭘 할 때 제일 아주 최악의 조직이 뭔가 하면은 권한 따로 책임 따로 가는 조직이에요.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국회. 내가 그런 식으로 같이 갔으면은 외환위기 우리가 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는 식으로 하려면은 나는 헌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내각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 2년 하다가도 바꿀 수도 있고. 잘하면은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하는 식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책임하에서 뭔가가 제대로 나라 문제를 해결하고 갈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